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빅테크 기업인 아마존의 임금이 올해 들어 최대 5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빅테크 업체들보다 기본급은 낮은 대신에 자사 주식을 많이 지급하는 보수 체계로 인해서 지난해 계속된 주식 하락 여파로 인한 결과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일을 하지 않고도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최소 300만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이나 캐나다의 투자자들은 적어도 500만 달러는 있어야 한다, 그것이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아마존 월급이 반토막이 났다는데 이건 뭐 주가 하락 때문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빅테크 기업 아마존의 올해 임금 수준이 대단히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이어진 그 주가 하락 여파 때문인데요. 최대 한 5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아마존 뭐 사실 다른 빅테크 업체들도 그 100% 임금을 캐시로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식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다른 빅테크 업체들에 비해서 기본급이 좀 낮고요. 대신에 나머지를 더 많이 자사 주식, 그러니까 아마존 주식으로 주는 이런 방식을 좀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기본급에 묶어서 지급하는 보수 체계이기 때문에 주식이란 게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급여 수준도 같이 낮아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해마다 직원들에게 급여 예상치를 설명을 하면서 대략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예측이 아예 많이 달라졌나 그렇죠. 보죠. 많이 틀린 거죠. 월스트리트저널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서 아마존의 급여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네. 아마존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그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설명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그 설명 내용이 틀렸다고 그럽니다. 그 아마존 그 주식의 장기 하락 때문인데 이렇게까지 장기적으로 하락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마존의 예측이 틀린 거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식시장 전체가 크게 침체가 됐고 올해 급여가 아마존 측이 당초에 설명해 줬던 것보다 1년 전에 설명해 줬던 것보다 많이 떨어진 거죠. 예상치보다 좀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개인별로 좀 차이는 나겠죠. 그래서 한 15% 정도 떨어진 직원도 있고 많이 떨어진 직원은 50% 절반 정도가 떨어진 직원도 있다고 그럽니다. 네, 다른 빅테크 업체들도 뭐 자사주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다 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독 아마존만에 이렇게 월급이 반토막이 난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아마존은 이제 보수 체계에서 다른 빅테크 회사들보다 앞서도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기본급이 낮고 주식 보상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장일단이 있죠. 사실은 고정적으로 뭐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거는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뭐 그 이상의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기대치는 없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 낮고 주식 보상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호황일 때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예, 주식이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지난해 같은 하락장일 때는 매우 불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부 직원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월급이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마존은 주가가 매년 한 15% 정도 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보수 체계를 지금 구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한 그래도 통계를 잡아보면 한 15% 정도는 오른다. 그 정도를 감안을 해서 보수 체계를 잡았는데 지난해는 뭐 연준의 금리 인상에 소매부문 실적 악화 등이 겹치면서 1년간 아마존 주가가 35%가 하락해서 완전히 예상을 벗어났고요. 결국 이 같은 회사의 주가 하락세가 급여에도 치명타를 안긴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주가에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급여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직원들이 좀 동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당연히 동요하겠죠. 예. 뭐 월급이 뭐 30% 떨어지고 심지어 절반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당연히 예. 동요할 겁니다. 그래도 그 아마존의 발표를 보면 예.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마존 측에서 이메일로 월스트리트에 성명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의 급여 체계는 아마존의 급여 체계는 직원들이 오너처럼 회사를 생각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냥 돈으로 줘도 되지만 이렇게 주식으로 줌으로써 내가 열심히 일해서 회사가 발전하고 주가가 오르면 그만큼 이득이니까 직원들이 오너처럼 일하는 걸 바라고 이렇게 이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보상 체계는 그만큼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만 또 주식이란 게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주가 변동에 의한 위험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직원들도 그런 위험은 감수하면서 이걸 이제 받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동요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직원들도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에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그런 큰 동요는 없다 이렇게 지금 아마존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주식 투자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평상적인 이야기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당장의 월급이 반토막이 난다. 이건 좀 흔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네, 흔들릴 수 있겠죠. 네. 사람이니까 그리고 당장 지금 돈이 필요할 수 있고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렌트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반토막이 나는 건 좀 심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아마존도 내부적으로는 동요할 수 있는 또 동요하는 직원들을 굉장히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특히나 아마존이 강조하는 게 주식 팔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압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게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존은 그 직원들에게 이걸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 측은 주가 회복 시까지 장기 보유해라. 지금 팔면 결국 네 손해 아니냐. 네가 받았을 때는 이것보다 높은 금액이었는데 이렇게 낮은 금액에 팔면 네 손해인데 물론 너도 힘드니까 팔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팔지 마라. 어떻게 하든지 버티고 네. 주식은 지켜라. 주식은 지키고 무슨 수단을 동원하건 뭘 하건 간에 돈을 다른 방법으로 마련하고 필요한 돈이 있다면 주식은 지켜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 손해 보는 짓은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현 상황에서 패닉을 느껴서 주식을 처분하면 2중 3중으로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주가는 결국은 오를 것이다. 지금은 이제 하락장이지만 결국 이 시기를 지나면 오를 텐데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오를 텐데 그때까지만 버텨라. 버티면 지금의 이 아픔이 2배, 3배로 이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인사팀이 이런 부분을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그래요. 앤디 제이시 아마존 CEO도 최근 열린 전체 회의를 통해서 임금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회사들이 주가 하락 때문에 지금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고 주식으로 이렇게 임금을 주는 또 임금을 받는 다른 회사 직원들도 손해 보는 건 마찬가지다 지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좀 견뎌내면 좋겠다. 앤디 제이시 CEO는 분명히 벗어날 수 있다. 기회는 올 것이다. 자기는 그 부분은 낙관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좀 버텨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요. 일리 있는 얘기 같고 저 같아도 만약에 제가 주식으로 월급을 받는데 이게 좀 떨어졌다? 절대 안 팔죠. 절대 그건 팔지 않고. 아니 그런데 버티겠죠. 말이죠.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임원들은 네. 스탁 옵션이 있다고 네. 그러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일반 직원들도 지금 네, 월급을 그렇죠. 네. 스탁으로 네. 준다는 거예요. 게다가 전체 급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직원도 있다고 하는데요. 20에서 30% 정도나 또는 보너스 차원에서 주식을 그게 주는 거는 은퇴연금식으로 말이죠. 네네. 이렇게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야, 그게 이거는 일반 직원들도 네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도 네. 있네요. 네네. 자, 이번에는 은퇴 관련 소식입니다. 지금 세계 투자자들이 은퇴한 후에 풍족한 생활을 하려면은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한다라는 네. 소식인데요.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MRIB 펄스 서베이를 통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투자자 55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그러니까 이 투자자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553명은 전 세계 투자자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은퇴를 하면 어느 정도나 돈이 필요한 것 같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은퇴하고 다른 잡지 않고 그냥 놀고 지내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려면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평균 3명 중 1명꼴로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는 한 $300만 필요하다. 이런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국과 캐나다의 투자자들은 이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예상했다고 예, 합니다. 그렇죠. 미국과 캐나다 투자자들은 은퇴 후 필요 자산 기준이 유럽이나 아시안보다는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응답자의
89.5%가 은퇴 자금으로 300만 달러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했고요. 예. 그러니까 역시 300만 달러가 하는 기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300만 달러 이상이니까 뭐 500만 달러, 1000만 달러 다 300만 달러 이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300만 달러 이상으로 답한 응답자를 다 합치니까 89.5%고 그걸 더 세분화하면 500만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한 투자자가 42.6%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는 500만 달러 이상 있어야 안심하고 잡 없고 그냥 정말 놀고 먹으면서 죽을 때까지 지낼 수 있다 이런 얘기고 300만 달러로 답한 사람이 31.4%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2천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13%나 나왔어요. 네,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40살에 은퇴하는 사람인가 그런가 보죠. 봐요. 이 553명을 대상으로 했다는데 이 투자자들 중에서 좀 부자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네. 아마 그렇죠. 부자들은 아무래도 뭐 2천만 달러라고 대답한 것 같고요. 100만 달러를 응답한 사람도 7.6%가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100만 달러만 있어도 나는 충분히 놀고 먹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아무튼 최하가 밀리언이니까 적어도 밀리언웨어는 돼야지 은퇴하고 놀고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0살에 은퇴하고 300만 달러가 있고 제가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은 이렇게 1년에 100만 달러요? 100만, 네네. 그러니까 300만 달러를 갖고 그러면 있고 1년에 10년에 100만 달러씩 10년에 쓰니까 100만 1년에 10,000달러씩 쓴다는 얘기인데 여기 쉽게 생각하면은 네네. 그렇죠? 그러면 많은 돈은 또 아니네요. 아니 아니죠. 300만 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1년에 100만 달러면은 아니 근데 한 달에 10만 달러죠. 수백만 달러가 네. 있으면 그걸 또 어떻게 뭐 아, 물론. 일은 안 하고 뭐 재테크를 하든지 해서 아, 그걸 불리겠죠. 네네네. 그걸 그대로 까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네. 있으면 그 정도 돈이 있으면 다 불리는 방법을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유럽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액수는 아무래도 미국, 캐나다보다는 좀 낮다면서요. 예, 뭐 비슷하긴 한데 조금 낮았어요. 유럽 투자자들은 전체의 42.9%가 3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답해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나온 쪽은 역시 300만 달러였고요. 네. 50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3.6%. 예, 그래서 미국, 캐나다가 42.6%였던 것에 비하면 많이 적었고요. 100만 달러라는 답이 19.2%나 나왔어요. 굉장히 많았죠. 미국은 7.6%였는데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뭐 한 100만 달러만 있어도 놀고 먹고 지낼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이 19.2%였습니다. 아시아 투자자들 은퇴 자금으로 50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어요. 35.3%. 뭐 한국, 일본 뭐 생각해 보면 사실 물가도 많이 비싸고 500만 달러는 필요하다 이렇게 답한 응답자가 제일 많았고요. 뒤를 이어서 300만 달러가 29.4%, 100만 달러 17.6% 정도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기준점이랄 게 한 300만 달러, 500만 달러, 100만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좀 기준점이 잡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의 생활 방식 또 본인이 어떤 그 즐기는 삶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걸 감안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300만 달러, 어떤 사람에게 500만 달러,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 100만 달러만 있어도 충분해.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률적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도 다 다르고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라든가 또 즐기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요.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부담이 아무래도 더 많이 커지고 그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그런 거 있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예. 뭐 1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 뭐 마켓에 가서 뭐 물건 하나, 예. 식품 하나 사더라도 확실히 올랐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 생활비가 늘어날 것으로 이번 조사에 응한 투자자들 대부분도 자기가 은퇴하고 할 때쯤이면 분명히 생활비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퇴 후 생활 방식, 지금의 생활 방식을 은퇴 후에도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저축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저축을 하려면 그 여윳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물가가 높으면 제 여윳돈을 많이 그렇죠. 마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축에 대한 좀 걱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물론 지금 현재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주춤하고 이제 물가가 잡히는 건 분명합니다. 잡히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는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과는 별개로 어찌됐건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의 좀 액수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재미난 게요. 그러면서도 그럼 은퇴 후의 삶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은퇴를 계속 늦추는 건 어떠냐에 대해서는 56%가 그렇지 않다. 나는 나이에 은퇴하겠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은퇴는 은퇴해야 될 때 한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걱정된다고 해서 막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일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는 대답이 네. 반을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은퇴는 은퇴해야 될 시기에 해야 된다. 8%만이 은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은퇴는 은퇴할 나이에 해야 되고 근데 좀 약간 걱정은 되고 그러나 그래도 은퇴는 할 것이다. 이런 대답이 많은 미국의 한쪽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줄어들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은퇴 자금이 100만 불 필요하다, 500만 불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상반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개인이 네. 어느 정도 은퇴를 대비한 좀 자기 돈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 뭐 이제 그동안 자기가 평생 사회에서 일한 그 대가로 나올 그 연금까지 네, 합쳐주면 합쳐주면. 네, 그럼 좀 가능하지 근데 않을까 지금 제일 싶습니다.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300만 불, 500만 불 있으면 뭐 합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뭐 돈 쓰는 맛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병원비로 다 들어갑니다. 건강이 네. 최고입니다. 건강. 맞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